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가 이문열의 한국 문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서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작품으로는 젊은 날의 초상, 영웅시대, 사람의 아들 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한병태와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 상황이 유사합니다. 1980년대 한국은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5학년 한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사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간했던 소설을 작가가 어린이 대상으로 재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현재에 이르는 정치 상황과 비교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서울 명문초등학교를 떠나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 첫날 새로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친구들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장인 듯한 엄석대가 말했습니다. 한병태랬지? 이리 와봐. 나는 물어볼 게 있으면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엄석대 옆에 키 큰 아이 둘이 다가와 반장 말이 웃음냐며 내 옷깃을 거칠게 잡았고 난 머뭇머뭇 그에게 갔습니다. 엄석대는 내가 공부를 잘했고 그림 대회에서 수상한 것과 집안이 넉넉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석대 책상 위에 싸온 음식을 갖다 놓았고 아이들이 싸우면 석대가 선생님처럼 벌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 나보고 당번이라며 석대에게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심부름만은 할 수 없었던 나는 선생님께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석대가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로 반년이나 이어진 고달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박해와 불이익은 항상 엄석대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면 석대가 와서 아이들과 놀도록 끼워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음흉한 수책임을 알고 있는 나는 더 치열하게 저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석대 주변의 아이들을 떼어내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용돈으로 환심을 사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석대에게 어떤 공포 같은 걸 품은 듯 했습니다. 석대와의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인 패배는 내가 믿었던 공부 쪽에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석대는 전 학년에서 1등이었고 나는 우리 반에서 겨우 2등이지만 전교에서는 10등 바깥이었습니다. 6월 초순 윤병조는 고급 라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석대는 희미한 웃음을 머금으며 야 이거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라이터를 뺏긴 걸 알게 된 나는 다음날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기 전 석대는 병조에게 라이터를 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엄석대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날을 시작으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주먹 싸움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나는 반에서 꼴찌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괴로운 것은 친구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장 위반이나 군것질 등 각종 규범들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 선생님의 꾸중이나 화장실 청소 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석대는 유리창 청소를 3번째 검사할 때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시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을 때 교정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석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저항도 미움도 잃어버리고 슬픔만 남았습니다. 석대는 전에 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웠으며 굴종의 열매는 달았습니다. 내 주먹 서열은 원래보다 2-3등급 높이 올라갔고 아이들도 날 피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순 수학시험 시간 박원아가 답을 다 채운 답안지의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쓴 이름은 놀랍게도 엄석대였습니다. 엄석대는 대개 2과목쯤 자기가 직접 보고 다른 과목들은 시험마다 아이들을 바꿔가며 자기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석대와의 싸움을 뒤집어 보자는 유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으로 달려가기 전 석대는 나를 불러 마포의 부서진 공장에서 나를 위한 잔치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질서와 왕국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6학년에 올라가 새로 우리 반을 맡은 선생님은 사흘 만에 문제의 핵심에 다가들고 있었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석대가 61명 중 59표로 당선되자 선생님은 화를 내며 다시 하게 했지만 51표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석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꿈쩍 않던 아이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아이 석대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지 바꿔치기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엄석대 전교 1등, 나머지는 모두가 전교 10등 바뀐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며 석대에게 엎드려 뻗치게 하고 모질게 때렸습니다. 매는 반토막이 났고 석대도 바닥에 엎어지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한참 뒤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석대의 대리시험을 쳐준 우등생 6명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엄석대와 답안지를 바꾸었다고 말했고 기분이 어땠냐는 선생님 질문에 죄스러운 반, 들킬까봐 겁난 게 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선생님은 모질게 10대씩 매질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 몫을 뺏기고도 분할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씩 석대의 잘못을 말하라 했고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학급 자치회의를 열어 2시간에 걸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반장 선거의 개표가 거의 끝날 무렵 엄석대는 잘해봐 이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석대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뒤처져 미적거렸습니다. 학교 밖에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석대의 보복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5놈이 하나한테 끌려다닌다며 호된 매질과 꾸지람을 주었고 효과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이판사판으로 석대에게 덤비자 결국 석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선글라스가 벗겨져 드러난 얼굴을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엄석대였습니다. 경찰의 수갑을 받은 석대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도록 술잔을 비웠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권력. 엄석대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신 쓴 답안지로 전교 1등을 지키고 있으며 음식이며 탐나는 물건을 헌납받습니다. 선생님한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숙제나 청소 검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벌을 주며 관리합니다. 엄석대는 놀랍도록 무서운 아이입니다. 폭력을 이용할 줄 알고 침착함과 인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밀합니다. 선생님은 석대가 반을 장악하는 게 편했으며 아이들은 석대의 울타리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부당한 힘을 이용하여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엄석대를 보며 권력이란 개념을 탐구합니다. 질문. 병태가 다녔던 서울 학교에서의 반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태가 전학 첫날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나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병태가 느낀 이전 학교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병태가 아버지에게 엄석대 얘기를 하자 아버지는 엄석대가 차지하는 반장 자리를 노리도록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장을 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석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었나요? 엄석대는 마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다루었습니다. 엄석대가 반장이 아닌 선생님처럼 한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석대는 병태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나요? 5학년 담임선생님이 엄석대를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 아이들이 엄석태에게 복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학년이 되어 엄석태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태는 왜 엄석태가 몰락한 것을 혁명이라고 표현했나요? 권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비합리적인 법이나 제도를 이용해서 소수의 이익을 취한 예를 알고 있나요? 만일 어떤 소수가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무엇을 뜻할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민주주의. 6학년 선생님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불의를 알지 못하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조차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모진 매질로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지난날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교실이 시끄럽고 학급 일이 갈팡질팡해도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주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대개 투표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6학년이 되어 반장 선거를 치렀고 석대는 61명 중 59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석대가 반장이 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인가요? 선생님이 재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엄석대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어떤 친구를 반장으로 뽑을까요? 병태의 이야기를 듣고 5학년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석대가 괴롭혔던 일을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맞을까요? 민주주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제도입니다. 보장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엄석대 반 아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인가요? 초등학생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이유처럼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구성원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엄석대가 물러간 후 아이들은 민주의 뜻에 갈팡질팡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한 것의 예는 무엇이며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시험지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대신 답안지를 작성한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기분을 묻습니다. 아이들은 잘못했습니다가 절반, 들킬까봐 겁났습니다가 절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답을 듣고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저항과 굴종. 서울에서 전학을 온 병태는 새로운 환경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병태는 엄석대를 중심으로 한 학급의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모두가 가버린 학교에 남아 유리창 청소를 하던 병태는 마침내 저항을 포기하고 엄석대의 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병태는 감미로운 혜택을 받으며 심지어 엄석대의 세계가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저항했던 병태는 엄석대의 몰락 후 아이들이 보여주는 정의감이 비열한 변절차로 보입니다. 질문. 불합리와 폭력에 의존한 불의에 대해 병태는 어떻게 저항했나요? 병태가 아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엄석대의 질서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엄석대의 부당한 세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유리창 청소를 하던 병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병태가 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태가 석대에게 저항을 포기하자 석대가 병태에게 준 혜택은 무엇인가요? 병태는 엄석대 성적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엄석대와의 싸움을 뒤집어 보자는 유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 유혹을 막은 것은 무엇인가요? 6학년 반장 선거 때 병태는 왜 무효표를 냈나요? 엄석대의 시험지 바꿔치기가 밝혀지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병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을 지켰던 아이들이 엄석대에 대해 낱낱이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